알아요. 나한테 어떤 자식인지. 그날 며느리가 그 카톡에다가 오늘 우리 경훈 씨 생일날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날 집으로 다시 죽어서 돌아왔어요. 네,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된 내용입니다. 고 김영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반드시 보강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제기했었고 국회에서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도한 원정진 SBS 이슈 취재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정진 기자가 어제 8시 뉴스에 전해드렸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또 김영균 사고가 일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2인 1조 작업 수칙도 없고 또 최소한의 안전 설비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일하다가 사망을 했다. 김영균 사고와 정말 닮은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1년 만에 또 일어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 사고 내용이 당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바로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던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입수를 해서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 김영균 사건 이후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를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변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분은 그러면 그 시멘트 공장에서 초속 100m 속도로 뭔가 빨아들이는 환풍구다. 이 얘기만 들어도 가히 바람의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되는데 말이죠. 어떤 일을 하셨던 겁니까? 이분이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는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점검하고 다니시다가 이 시멘트 공장 내부의 시설을 냉각시키려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환풍구가 있어요. 예.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9시 반 이후 정도부터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낮 12시쯤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뉴스 보면서 드는 생각이 환풍구에 이런 철망 같은 거, 환풍구는 뭐 기본적으로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철망 같은 거는 있어도 전혀 환풍구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만 있었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철망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돈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 철망만 있었더라도 이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도 기업들이 많이 인색하다는 점을 김영균 사고, 그다음에 이번 사고에서 또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설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고 박경훈 씨의 안타까운 사고와 고 김영균 씨의 사고가 닮아도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더욱더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회사 측, 늘 이럴 때 회사 측의 대응이 노동자들 정말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은 이 노동자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영균 씨 사고 때도 저희 팀에서 취재를 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회사와 이 업체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금만 돈만 들였어도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설비들은 설치를 안 해놓고 이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면서 마치 노동자가 좀 부주의해서 그러니까요. 네,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행태들이 거의
김용균 때와 똑같이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원동진 기사가 쓴 기사를 보면은 아 거기 점검 일정은 원래 그날 이 일정이 없었던 건데 왜 고 박경호 씨가 거기서 일했는지 우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가 회사의 상급자의 지시 없이 어디 가서 뭐 함부로 일할 아이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보도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고 박경훈 씨의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사고가 당하기 직전까지도 상급자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고가 나면 이제 업체나 이쪽에서는 똑같이 뭐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원래 일정이 없었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좀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가족들은 그런 게 너무 억울하다. 이 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저게 지금 사고 당시에 그 사고 직후의 화면인가요? 저게 저 영상이? 저거는 이제 사고 직후에 이 사고 현장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예. 노동청과 이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장을 지금 바로 점검하고 있는 그 화면과 사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원정진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그 내용, 회사 측 관계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회사 측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고 박경훈 씨 가족의 안타까운 심경이 담긴 인터뷰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마다 설비를 봐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날은 그쪽 오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오전에 그쪽으로 간 걸로 보여집니다. 직원들도 다 관련자들도 그런 상황을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생산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 노동부 노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계시나요? 그 시설이 조금 미흡했고요. 앞에 저희가 이제 그 전원이 그 가동 중이면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전기가 나가고 이제 안 들어가면 파란불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거만 표시 장치가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좀 부족했던 부분이.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카카오톡에 이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제 동생이 막내니까 또 막내한테 그 직접적으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혹시나마 PC 버전이 깔리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제가 보셨구나. 찾아보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사전에 이제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개통 라인이 공무팀이기 때문에 공무팀 기계 파트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전달을 받으면 반드시 시달을 해줘야 됩니다. 현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무실 기계 파트장, 공무 기계 파트장이 파트장과 사무실 대리가 통보를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현장 직군에다가 통보를 해줬느냐 이런 위험한 작업이 있었으면 사전에 알려줘야 되는 게 당신의 의무고 법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제 과오를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그 부분이 명백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원종민 기자가 시청자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 아직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거의 유사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들려왔고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럼 왜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뭐 법도 바꿨다는데 왜 이게 안 바뀌는 거죠? 돌아가신 고 김용균 씨의 그 이름을 딴 김용균법이 지난해 12월에 이제 국회를 막판에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노동계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이 기업의 안전조치 부실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는 해외 선진국들은 아주 강한 처벌을 때립니다.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런 법을 시행을 하자고 벌써 2012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번번이 이런 법들 통과가 안 되고 또 이 뭐 계속 그냥 관심에서 묻혀지면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업들은 처벌이 약하니까 뭐 안전시설에 투자 안 하고 이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 처벌받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
뭐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반복해서 죽으니까 2007년도에 기업 살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 영국의 이튼앤 코츠월드 홀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광구에서 샘플을 채취하는데 해자가 무너져서 노동자가 사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57억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 회사의 연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돼지 농장에서 노동자가 한 명이 그 위에서 떨어진 철제 쓰레기통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벌금 2억 8천만 원. 이 회사 연매출액의 18%를 선고를 하고 이런 식의 강한 벌금을 선고를 하고 강하게 처벌을 하면서 영국에서는 이 법 제정 이후에 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이른바 기업살인법 도입으로 그런 산업재해 사고를 막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때립니까? 저희가 이제 김용균법 이후에 그 선고되었던 판결문들을 이제 전수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봤더니 기업들에게 선고된 벌금들의 70%가 500만 원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선고된 벌금도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사실 기업 입장에서 500만 원 이하, 예. 가장 많은 것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별다른 처벌이 되지 않는 솜방망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정진 기자와 함께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쯤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몇 차례나 더 겪어봐야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제발 이번에는 꼭 바꿉시다.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고 박경훈 씨 가족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예,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출근한 분들, 내일도 변함없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낼 거라는 이 믿음을 깨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지막으로는 고 박경훈 씨 아버님의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위에다가 가족 그 카톡에다가 오늘 우리 경훈 씨 생일날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다른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전제일 무사히 집으로 일어났다고요. 그게 얼마나 그날 집으로 다시 죽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 그 밑에서 제가 아버지 지금 어디 가고 있다네 이렇게 하니까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문자냐 아버지 잘 다녀오십시오 이랬어요. 그게 문자가 맞으면 저는 그 아들님이 죽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게 억울한 그 노동자가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